지난달 팜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의 공범은 미국 국적의 30대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안이 내일부터 발효되면서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 2명이 농작물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17일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의 공범이 체포됐습니다. 공범은 미국 국적의 30대 한인 다니엘 박 씨입니다. FBI는 박 씨를 포함한 이들이 반출산주의라는 극단적인 사상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팜스프링스 브링클리닉 자살 폭탄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워싱턴주 출신 32살 다니엘 종현 박 씨를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 재료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박 씨는 지난 1, 2월 용의자 바트커스의 자택에 머물며 폭발 실험도 함께 진행했다고 FBI는 전했습니다. Park was in possession of an explosive recipe that was similar to the Oklahoma City bombing. We believe that Park had knowledge of how to create an amphibomb, ammonium nitrate fuel oil bomb.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반출산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반출산주의란 인류가 더 이상 출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며 극단적인 범죄와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브링클리닉 폭발 테러로 용의자 바트커스는 현장에서 숨졌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박 씨는 사건 직후 유럽으로 도피했다가 폴란드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Mr. Park was arrested last night at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York City afte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from Poland. 박 씨는 오늘 연방법원 뉴욕 지부에 처음 출석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는 반대로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새 감세안에 반대해서인데 여당과 야당도 머스크를 두고 입장이 뒤집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계속해서 SNS로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이 미국을 파산시킬 거라면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감세 법안이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말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이 법안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간 예산 적자를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3,200조 원 이상 늘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예산 삭감에 앞장섰던 입장에서 거꾸로 가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까지 일론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싸왔던 여당 공화당은 태도가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머스크가 틀렸다면서 대통령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alk to President Trump, all the time, multiple times a day. Obviously, we've talked about this. As you know, he's not delighted that Elon did a 180 on that. 반대로 머스크를 공격해왔던 야당 민주당은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Elon Musk and I agree with each other.
The GOP tax scam is a disgusting abominat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한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안이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가안보 보호와 미국 제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계는 자동차, 건설, 음료 등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철강업의 일자리 증가 효과보다 자동차 등 전체 제조업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 2명이 농작물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33세 여성 젠 윤친과 34세 남성 유 쭈닝을 밀수와 허위 진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반입한 균은 붉은 곰팡이로 밀과 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입니다. 류는 처음에는 곰팡이 반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연구를 위해 들여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젠의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어 양국 간 외교 마찰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에 한인을 발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노 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 지명했습니다. 미 육군 장교인 존 노 차관보 지명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레터너 전 차관보가 정권 교체 후 물러남에 따라 그동안 차관보 대행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가 담당하는 국가에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북한 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토렌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4학년 학생이 아이스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마르티르 가르시아 라라는 지난주 목요일 아버지와 함께 이민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현재 마르티르는 아버지와 격리된 채 홀로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회는 억류에 대해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과 지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6월로는 이례적인 천둥, 번개와 우박 등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부터 멕시코 인근에서 북상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2인치, 약 5c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LA와 벤투라 카운티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패서디나와 버뱅크 등 주요 도시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해안 지역은 우박과 낙뢰 위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캔자스주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치타 지역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차량에 구립된 운전자 등 70여 명을 구조했으며 엘도라도 지역은 강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구조대가 보트를 이용해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인근 인디펜던스에서는 토네이도도 관측됐습니다. 캔자스 주지사는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도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겨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댈러스 소방국은 오늘 새벽 0시쯤 파크 센트럴 드라이브 고가도로 아래에서 차량이 물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구조대는 침수된 차량 2대를 확인했고 이 중 한 차량에서 성인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댈러스 포스워스 지역에 단 몇 시간 만에 4인치 10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야간에는 침수된 도로의 수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잡히는 민물고기의 90% 이상이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충으로 알려진 이 기생충은 사람에게 소화장애와 체중 감소,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저널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샌디에고 카운티 내 5곳의 낚시터에서 채취한 민물고기를 분석한 결과로 일부 생선에서는 수천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물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거나 날것으로 먹을 경우 냉동 처리된 것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건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재도전 끝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강조하듯 붉은색과 푸른색이 함께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약 300명 앞에 섰습니다. 정식 취임식 대신 국회의사당 안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취임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깊어진 진영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는 관계로 오늘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에 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거리 대선에서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자마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렸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조하며 손발을 맞춰왔고 주요 국정 성과를 낼 적임자라는 게 발탁 이유로 꼽힙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서울 출생의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이에서 손발을 맞췄다면서 지금은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었는데 내란 종식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대통령 임기 초반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15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 등 정치권의 요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이번 대선에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친명계의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은 최대 사흘이지만 관례적으로 이틀간 진행돼 왔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임명동의엔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이 민주당엔 일단 많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이종석 전 장관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강훈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거쳐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지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야당과도 소통이 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고향인 아산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공무원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오늘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강 실장 측은 의원직 사퇴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지만 국정 운영의 절박함을 인식해 비서실장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인 경기 출신으로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실장에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을, 경호처장에는 육군 3사관학교를 나온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영화, 문학평론가 출신인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직에서 사퇴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의 지역구였던 각각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위성락, 강유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진보당 손솔 전 대변인과 기본소득당의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야당 대표들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국회 안에 있는 사랑제를 찾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는데 7개 원내정당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우 의장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그 첫 자리입니다. 오찬 메뉴로는 지역별 특산물이 골고루 들어간 비빔밥이 준비됐는데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우 의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여야 대표들에게 자주 연락드릴 테니 자주 시간 내달라고도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집권 여당이 됐음을 상기시켰고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야당이 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뼈 있는 발언들을 건넸습니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조돼 왔던 여야 간 협치. 이번 정부에선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반응을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4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걸 축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1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은 인물 중심으로 숫자를 센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선 관련 입장에 중국 견제 메시지가 들어간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중국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라고 간접적인 압박을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 중은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고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공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습니다. 또 한국 시간 내일까지 무역 상대국에게 최상위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태세 조정 같은 안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로선 미국의 반응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준비된 게 있다며 자료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에 기대감이 큽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수교의 초심과 상호 이익이랑 목표를 지켜가자고 밝혔습니다. 최고위급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세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도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각자 국익을 챙기자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어느 나라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다면서 이간질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奉劝美方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관영 매체들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외교는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지 못한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양국 관계가 최저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이 큰데 양국 정상회담도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새 정부가 외교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일본은 한일 간 정상 외교 복원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경계심도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와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어로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적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과거 일본에 비판적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선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고 일본을 좋아한다고도 했다고 두둔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새 정부 외교 기조에 대해 일본 정부 안에는 경계와 낙관이 뒤섞여 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해결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하며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가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속한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좀 더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에선 일본 호응도 관건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한국 대표 없이 반쪽으로 열린 사도강산 추도식이 올해 또 열리는데 일본이 이번엔 어떤 자세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등을 놓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 공군 기지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공격에 반드시 대응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 폭격기를 향해 돌진합니다. 기지 곳곳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가 공개한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 장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2차 평화협상을 앞두고 잇따라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맹 비난했습니다. Но как же проводить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О чем говорить? Кто вообще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с теми? 양측 간 평화협상을 중재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푸틴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즉각 평화로 이어질 대화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해 반드시 대응할 것임을 매우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란과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마도 신속하게 결론을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러시아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We can't wait for his initiative moving to peace. We just have to pressure on him and maybe we will get peace.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동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미국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전국 홀푸드 매장에서 판매된 유기농 다진 쇠고기가 리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이현옥 부이사장을 회장에 선임했습니다. 시니어센터는 로스락 웨이브스의 이현옥 대표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설된 부회장에는 정유진, 브라이언 리, 비비안 김 이사가, 부이사장은 최영일, 감사에는 크리스틴 정, 크리스티 추 씨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14일 한인타운 인근 펜퍼시픽팍에서 탈페스트에 참가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립니다. 한국문화원은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전통차와 다식을 소개하고 한복 입어보기와 보자기 만들기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탈페스트 축제는 매년 미라클 마일에서 열리는 예술 축제입니다.
전국 홀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다진 쇠고기가 리콜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버몬트주 셜반에 위치한 MPC 프로세싱에서 5월 22일과 23일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이 6월 19일과 20일인 진공포장 유기농 렌처 소고기가 이콜라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지아 지역에서 유통된 윌리엄스 팜스 리팩과 H&C 팜스 포장 토마토도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버지니아 연방하원 11지구에 데니 후보가 출마합니다. 11지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한인과 아시안 거주 비율이 높은 메리필드와 페어팩스, 비안나, 스프링필드가 속해 있습니다. 데니 후보는 백악관과 세계은행, 매사추세츠 주지사 비서실 수석보좌관 등으로 일해왔으며 의료비의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 보험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일은 9월 9일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국 방문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 미군 캠프와 판문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등을 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한미군 전우회 회원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퇴역 군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시작하자마자 미국 내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과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두 정부 간의 빠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